여드름이 기름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스킨로션을 안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필수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좁쌀 여드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면포성 여드름은 피지가 우리 모낭 안에 갇혀있을 때를 말해요. 모낭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에 따라서 개방면포, 폐쇄면포 이렇게도 불리는데 열려있을 때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까맣게 돼서 블랙헤드가 생기는 거고 닫혀있을 때는 색이 변하지는 않아서 화이트헤드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 면포 주변에서 염증성 물질이 모여가지고 빨갛게 솟아오른 상태를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말해요. 구진성 여드름은 이제 이렇게 올라온 상태, 그냥 붉게 살짝 염증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염증이 점점 심해져서 노랗게 농양이 차게 되면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드름 원인은 되게 복합적인데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사춘기 때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남성 호르몬이 과잉되었을 때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화장품이라든지 세안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도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면포 정도일 때는 각질 관리만 잘해도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땀을 내거나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여드름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세안 중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염증이 생긴 경우, 화농성 여드름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드시거나 바르거나 염증 주사를 받거나 해야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니면 피부과 가서 압출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알러지나 아니면 여드름성 피부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용 화장품에는 그런 자극적인 성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요. 티트리라든지 병풀 추출물, 아니면 센텔라 이런 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런 성분이 추가로 들어간 경우에 여드름용 화장품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여드름이 나서 피부과에 가서 처방을 받는 경우에 드시는 항생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고 바르는 외용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항생제 성분으로는 나딕사 크림이라든지 크레오신티 이런 종류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건 진짜로 의약품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모낭염을 유발하는 그 균 자체를 없애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빠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그냥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성분으로도 염증을 잡아주는 성분이나 항생제 들어간 연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여드름 연고는 내성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드름 부위에만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용법도 딱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이걸 빨리 치료하고 싶다 해서 하루에 3-4번 이렇게 바르실 게 아니고 하루에 1-2번 정도 사용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한 다음에 증상이 어떤지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오신티 같이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킨이나 아니면 스킨 전에 먼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크림 타입으로 된 거나 아니면 연고 타입인 항생제는 스킨 로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르셔도 흡수가 됩니다. 여드름 연고를 바르다가 이전에 알러지 반응이 생긴 경우 그때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같은 성분으로는 처음 바르는 연고인데 바르고 나서 붉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가렵다든지 뭐가 오히려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안 맞는 성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든지 어떤 성분이든지 약사님한테 약을 살 때는 어떤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분을 피해서 약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중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히 그렇게 해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느니 차라리 바로 중단하고 조금 더 순한 성분으로 맞는 성분으로 바르시는 게 더 낫죠. 그냥 관리용으로 약 말고 쓸 수 있는 거는 각질 관리 제품 아니면은 수분 보충용 제품 그리고 염증을 조금 잡아주는 제품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질이 너무 심하면 피지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각질 관리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각질이 없어야 당연히 피지 배출이 잘 되겠죠? 너무 자극적인 거 말고 필링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각질이 빨리 나가야
나가야 이제 새로운 세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각질은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상으로 자극을 주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이 피부 세포까지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붉게 올라오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딱 각질 제거 수준으로만 적당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제한을 드린 겁니다. 피지 배출이 잘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땀이 나면서 노폐물도 배출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씻은 즉시 이제 스킨 로션 요거를 잘 발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여드름이 기름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스킨 로션을 잘 안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얼굴에서 충분한 수분을 안 주게 되면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껴져서 피지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여드름을 더 많이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수분감 있는 수분 크림 이런 거는 필수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도 기름 성분이라서 오일이 뭐 피부에 안 좋다 좋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오일로 한번 씻어내고 거품으로 완전히 남은 잔여물을 제거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워시랑 얼굴용 제품이랑 세정력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분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샴푸하면서 얼굴부터 몸까지 싹 다 해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머리 감으면서 생긴 그런 샴푸 잔여물들이 얼굴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완전히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샴푸도 다 씻고 몸도 다 씻고 그리고 세수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수하실 때도 올바른 세안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물을 충분히 얼굴에 묻혀주시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10번을 세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 10번 물을 묻힌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굴에 완전히 수분이 가득 차게 이렇게 물을 묻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보통 1번 물 묻히고 바로 폼 클렌징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0번 정도 물을 묻히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 제품을 짜서 거품을 충분히 내줍니다. 거품 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계면활성제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해버리면은 얼굴에 세안도 잘 안 되고 자극만 남게 되기 때문에 거품을 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거품이 어느 정도 생겼다 하시면 이것도 10번 돌려가면서 얼굴에 죽은 각질이나 피지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T존이라든지 코 옆에 블랙헤드 잘 생기는 부분은 10번 더 많이 문질러 주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눈 밑이나 눈가 주변이나 입가 주변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마사지를 한 다음에 씻을 때도 마찬가지로 10번을 셉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꼼꼼하게 얼굴의 모든 거품 성분이 없어질 때까지 씻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드름 환자들이 필수로 챙겨야 하는 제품은 유분기가 많아도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크림 정도는 꼭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재생크림을 항상 바르거든요. 재생크림도 결국에 여드름성 피부가 빨리 정상 세포로 돌아오려면 재생시켜주는 성분이 필요해서 그 재생크림도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씻고 나서 바로 스킨로션 제품 바르는 거. 수분이 뺏기면 안 돼요. 세수를 하고 나서 우리 얼굴에 보호막이 되고 있었던 기름층이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분이 뺏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세수를 하고 나면 빠르게 스킨, 로션, 크림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라, 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전문적인 피부과나 치료기관에서 깨끗하게 압출을 받는 경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혼자서 관리를 할 때는 더러운 손으로 짜면은 당연히 염증이 생길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약국 가시면 알코올솜을 파는데 알코올솜으로 닦아주시고 란셋, 그 침 같은 걸로 콕 찔러주신 다음에 면봉으로 살짝 눌러서 그 농양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뭐 에스로반이라든지 이런 항생제 이런 거를 그 위에 발라주시면 진짜 금방 낫습니다. 막 씻다가 그냥 손으로 짜고 이게 알코올 소독을 하고 안 하고가 많이 중요하고 그냥 짜버리면은 팍 터지면서 모공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으로 툭 찔러가지고 고름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발라주셔야지 완벽하게 딱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 배출이 어느 정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상태, 에어컨이라든지 난로라든지 히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도 피지 배출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고요. 당연히 화장을 안 지우는 습관, 그리고 세수 잘못된 세안 습관 가지고는 경우에도 여드름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음식으로도 여드름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빵이라든지 아니면 기름진 식사만 하는 경우에,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에도 위 열이 차가지고 얼굴에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그때가 올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당연히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성인용 여드름이랑 사춘기 때 여드름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인 돼서 생기는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일 때문에 늦잠 잔다든지 안 맞는 화장품을 쓴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춘기 때문엔 자연적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그 증상으로서 여드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드름에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출을 한다든지 이 관리 방법은 같은데, 원인을 해결하려면 술, 담배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음식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 거면 그 음식을 조금 줄여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이미 난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 이게 여드름이 있어도 그냥 지낼 수 있는 정도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미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더라도 그냥 빨리 피부과 가서 치료 받으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그냥 약국에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가만히 두면 낫겠지 하고 그냥 두시는 것보다 빠르게 약국 가셔서 약사님과 상담하시고 올바른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사님과 상담 후에 약을 구매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